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유도 공원이 된 선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1586년에 작성이 된 이 통례원 계회도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오늘날의 이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는 이 잠두봉 일대의 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강을 바라보는 이런 풍광 좋은 자리에서 모임을 가졌었던 것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잠두봉 옆으로 양화나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양화나루 건너편에 또 있는 양화나루, 그곳에 바로 40m 높이의 선유봉이 있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북을 연결하고 있었던 이 양화나루 뒤편으로는 아주 높은 산, 관악산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회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선유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야트막한 산이었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겸재정선의 이 선유봉이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당시의 선유봉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양화나루변으로 마을들이 형성되어서 많은 집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는 당산나무와 함께 결국 이 절도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남산이 바라보이는 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선유봉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달인 이 겸재 그림 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가 절두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 잠두봉이 해당되고 건너편에 있는 것이 선유봉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런 모래톱이 바로 지초가 자라던 난지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난지도라고 하는 것이 섬이었었는데 오늘날은 이 상암동의 하늘공원으로 산으로 바뀌어 버렸다면 예전에 선유봉이라고 하는 이 산봉우리는 현재는 깎여 나가서 선유도 공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양화나루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멀리 뱃사공이 오는 것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건너편에 양화나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루의 기능을 마주보고 있었던 것이 잠두봉과 더불어 선유봉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두산 봉인 오늘날의 절두산 순교성지와 이 선유봉 오늘날의 선유도 공원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나루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유봉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곳 선유봉 가에는 넓은 버들벌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양평동이 되겠는데요. 버들벌이 약 10만 평의 넓은 모래밭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옆으로 안양천이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곳에 철거포라고 하는 포구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선유산에 양화나루가 있었고 철거포 쪽에는 작은 양화나루가 있어서 다 통칭해서 양화나루로 했지만 이를 구분 지을 때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은 철거포 작은 양화나루, 선유봉이 있는 곳에는 큰 양화나루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주변으로는 넓은 모래들인 소위 양평, 버들평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서로 양화나루라고 해서 선유봉과 잠두봉 사이에 이렇게 나룻길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강화 인천으로 가는 중요한 간선로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양화진과 양화리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이렇게 선유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20세기 들어와서도 그대로 모습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양평 넓은 버들들이 결국 양평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화나루터에서 저희 지금 잠두봉 양화나루터에서 건너편의 선유봉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1930년대만 하더라도 선유봉을 고양이산
괭이산, 저주봉 등으로 이렇게 불려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한강 북쪽 지역에 넓은 백사장의 모습과 더불어 이 선유봉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1925년 을죽 대홍수가 계기가 됩니다. 이때에 한강변의 저지들이 전부 범람해서 침수가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일대도 그 경우가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소위 제방을 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의도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선유봉, 돌산으로 되어 있었던 선유봉이 소위 채석장으로 변모하게 되어서 1936년들은 주민들도 강제 이주가 되게 되고 이곳에 채석장이 되어 광복 이후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962년도에 이 제2한강교라고 불리웠던 양화대교가 선유봉 위에 지켜지면서 결국 이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제방으로 둘러싸이면서 선유봉은 사라지고 선유도가 되게 되어서 제2의 중지도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4년도에 벌써 이미 한강변에 제방이 쌓이면서 이런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1962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양화대교가 지금 보시는 선유봉을 깎으면서 그를 지지해서 다리가 건설이 되게 되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옆에서 보이시는 선유봉에 깎여져 나가서 이제는 야트막한 평지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선유봉이라고 하는 이런 봉우리 명칭은 남아 있었지만 이미 다리가 건설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산으로서의 형식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로 제2중지도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들 소위 제1한강교라고 불렸었던 한강대교 때문에 노들섬이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노들섬을 중지도라고 불리웠던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는 다시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선유도 공원은 일찍이 선유봉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2002년도에 신환경생태공원으로 재생이 되게 되면서 오늘날의 중요한 한강변의 이러한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아서 오늘날은 선유봉이 선유도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양화대교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의 강 가운데에 있는 섬이 되어버린 선유봉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